번뜩이는 칼날이 무대를 가릅니다. 신중하고 엄숙한 움직임이 공간을 압도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몸처럼 묵직하게 움직이며 군무를 통해 공동체를 말하고 그 안에 개인을 들여다보는 춤. 삼라만상을 표현하는 유무상생의 예술, 경기건무입니다. 건무는 장검, 단검, 쌍검과 같은 무구를 들고 추는 춤을 말합니다. 여럿이 일제히 한 몸처럼 움직이며 무대를 묵직하게 채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춤입니다. 공연 형태를 갖춘 건무는 삼국시대의 황창랑 설화에 기인합니다. 고려시대의 동경잡기를 보면 신라의 황창랑이라는 소년이 건무를 빙자하여 백제왕을 살해해 백제인들에게 피살되었으므로 신라 사람들이 이를 슬퍼해 소년의 얼굴을 닮은 가면을 만들어 칼춤을 추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건무는 가면을 벗고 연희에서 여성들이 추는 여기건무의 형태로 변형되어 전승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윤복의 그림 쌍검대무를 통해 당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연희에서 공연되던 건무는 정조 때 이르러 궁중무용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를 보면 정조 19년 왕실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무도 함께 공연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행사에 정기 공연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처럼 건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각종 연희의 공연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격식을 갖추며 예술적 면모를 강화하게 됩니다. 당시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각 지역의 교방에서 수련한 기녀들이었습니다. 궁에서 행사가 열리면 중앙으로 파견하는 형태였죠. 이런 방식 덕에 자연스럽게 각 지방의 특색을 담은 향제 교방 건무의 양식이 파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교방이 폐지되어 흐름이 끊기는 듯 했으나 교방 여학들이 각 지역에 권번을 설치해 민간으로 전수되기 시작합니다. 경기건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무용의 중시조이자 선구자, 건무를 창안하고 기록하여 공연한 사람, 남도에서 춤으로 이름을 떨쳤던 한성준입니다. 한성준 선생님께서는 유년 시절 외조부 백운의 선생님으로부터 북과 춤을 배우셨습니다. 외조부님의 재능을 닮아서인지 어릴 적부터 신동으로 부리셨어요. 특히 춤과 땅 재주가 특히 뛰어나셨는데 20대에는 이미 남쪽에서 남도춤으로 유명한 명인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35살이 되던 해에 서대문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연장인 원각사가 창설되는데요. 이때 원각사의 전속 단원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국가기관의 예술단원으로 활동하신 셈인 거죠. 한성준 선생님께서 재능을 보이신 분야는 무용에만 국한되지 않으셨습니다. 음악에도 능했던 한성준 선생님께서는 장단에 맞게 그동안 배워온 무용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민족말살 정책이 시작되면서 조선의 문화예술은 자리를 잃고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성준은 1930년에는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공연과 연구를 거듭하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1930년 조선음악무용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원각사에서 습득하신 궁중무용을 체계화시켰고 이때 궁중무용도 관객을 만나는 공연성을 띠는
공연 건무의 성격을 변하게 됩니다. 한성준 선생님으로부터 체계화된 건무는 강선영 선생님으로 이어졌어요. 저도 강 선생님에게 건무를 배워서 오늘날 있게 됐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이자 한성준의 애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강선영. 13세의 한성준에게 승무를 시작으로 7년간 40여 가지의 춤을 배웠습니다. 그중 승무, 태평무, 학춤, 신선무, 한량무, 건무, 장군무 등은 이후 그의 무용 창작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강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의 어떠한 가르침으로 무용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성준 선생님께서 40여 가지의 작품을 그때 안무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한 7년에 걸쳐서 다 배우셨다고 해요, 강선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비롯해서 또 본인에 맞는 안무를 또 하시고 또 이거를 시작 시점으로 해서 태평무의 이제 거장이 좀 되신 거죠. 태평무로 이름을 알린 그는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태평무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무용의 흐름은 단독으로 추는 동무가 유행했지만 제자들을 통해 군무 형태의 무용도 전승하려 애썼습니다. 그중 하나가 건무였습니다. 안성의 태평무 전승환을 찾는 많은 제자들에게 건무를 가르치고 공연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제자들과 함께 건무를 췄습니다. 건무는 옛날서부터 혼자는 안 췄어요. 군무로 했기 때문에 공연 행사를 하면 거기서 꼭 건무를 자기 제자로 해서 추셔갖고 오다가 저한테 이제 전수가 된 거죠.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치며 어려움을 딛고 꿋꿋하게 살아남은 건무의 생명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준, 강선영에 이어 여전히 건무를 공연하고 전승하고 있는 이는 김근희 보유자입니다. 10살 무렵부터 한성준의 손녀딸인 한영숙의 일기 제자 이소혜에게 한성준류의 전통무용을 공부하며 예인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강선영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경기 건무, 태평무, 승무, 즉흥무를 전수받았습니다. 그중 김근희 보유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경기 건무였습니다. 한 사람이 시선을 끄는 동무도 매력적이었지만 그는 여럿이서 합을 맞추며 동작하는 근엄하고 웅장한 군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강선영 무용단에 소속되어 국내외 공연 활동을 활발히 해오다 2002년 그가 배운 건무를 경기 건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등록 신청했습니다. 이후 2011년 경기 건무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선영 선생님도 본인은 많이 건무를 안 추시고 이제 태평무가 문화재가 되니까 태평무를 많이 추셨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제자들이 해서 그냥 공연을 했다 뿐인데 그래서 그걸 저가 이렇게 보니까 건무를 연구해서 이게 우리가 왜 그 고고학자들은 무덤을 파서 그걸 하나에 다 그걸 발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건무 같은 거 좋은 작품이 있는데 묻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계열로 가서 태평무는 태평무 아니면은 승무면 승무 선생 밑에서 이래야 문화재가 되는지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발굴해서 하는 게 더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굴해서 예를 들면 발굴해서 그거를 더 닦고 저걸 해서 관찰하고 그거를 역사적인 증명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예술적 뭐 이거 근거가 다 저걸 하고 또 제가 또 어려서 10대서부터 쭉 했던 거고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아갖고 문화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 선생님은 국가문화재로 태평무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건무는 제자한테 해라 그러신 거지. 경기 건무에서 사용하는 검은 이렇게 철로 만들었죠. 전체는 45cm에 칼 길이는 29cm입니다. 칼의 몇
윗부분에는 짧은 술이 달려 있고 칼의 손잡이 아래쪽에는 붉은색 술을 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에서 검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무 자체가 제사무용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잡이는 붉은색이고 검목이 90도로 꺾인 모양입니다. 동작하면서 보이는 칼날을 통해 다채로운 변화를 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기에 칼의 동작이 화려합니다. 동시에 음악과 자연스레 섞여 들어가는 칼소리가 감흥을 고조시킵니다. 또 기능을 잃은 검을 통해 역설적으로 평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경기검무 공연 시에 입는 복장은 경기검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옛 무관들이 입던 옷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붉은색 치마를 입고 깃과 고름은 자주색, 끝동은 남색으로 된 노랑 저고리를 입습니다. 그 위에 금색의 문양이 들어간 검정 쾌자를 입고 그 위에 금색 문양을 장식으로 한 붉은 대, 전대를 가슴에 둘러 뒤에 리본으로 묶습니다. 머리는 쪽을 지고 금색 용비녀를 꽂은 뒤 흑색 전립을 쓰는데요. 양옆에 매미 모양의 장식과 붉은 솔로 장식합니다. 경기검무의 반주 음악은 검무에서는 흔히 쓰지 않는 대풍류로 진행됩니다. 이는 무대 공연 과정에서 승무나 살풀이와 차별화하기 위해서예요. 선율적 특성이 비슷한 대금, 해금, 피리의 선율 특징을 살려 연주한 음악을 사용합니다. 반주 음악은 총 7분 20초로서 허튼 타령 30장단, 자진 허튼 타령 70장단, 당악 16장단, 연불 1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검무에 비해 짧은 편입니다. 경기검무의 특징 중 하나는 관객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홀로 춤을 추는 동안에는 관객과 직접 대면하며 소통하고 군무를 추는 동안에는 함께 추는 사람들과 몸짓을 활용한 대화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경기검무는 동무와 군무가 함께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개인의 검무적 독립성을 인정받은 동시에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장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검무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경기검무는 미학과 철학의 변화를 항상 고민합니다. 전통무용의 예술미를 담으면서 진화하고 전승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경기 검무는 동무와 군무를 함께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개인의 검무적 독립성을 인정받은 동시에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되는 특징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경기 검무는 공연을 통해 관객에게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함께 전합니다.
경기 건무의 동작은 발사위인 디딤새, 맨손 춤사위와 칼 춤사위로 구분합니다. 사위는 민속무용에서 춤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작을 말합니다. 경기 건무의 기본적인 발사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사위는 디딤 또는 디딤새라고 부릅니다. 경기 건무의 발사위는 긴 디딤새, 중간 디딤새, 홑 디딤새, 겹 디딤새, 도듬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 건무의 모든 디딤새는 뒤꿈치부터 제1종족골, 엄지발가락 순으로 딛습니다. 긴 디딤새는 안쪽 허벅지를 붙이고 오른쪽 뒤꿈치부터 정확하게 딛습니다. 제1종족골을 바닥에 디딘 후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사박으로 디디는 발사위입니다. 오른쪽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으면 왼발 뒤꿈치부터 바닥에서 뗍니다. 그 다음 제1종족골을 바닥에서 뗀 뒤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대고 바닥을 쓸듯이 끌어와 왼발의 아치를 안쪽 복숭아 뼈에 붙입니다. 중간 디딤새는 뒤꿈치부터 제1종족골, 엄지발가락 순서대로 2박으로 디디는 발사위입니다. 오른발 뒤꿈치부터 디딘 후 왼발의 뒤꿈치를 듭니다. 바닥을 쓸듯이 왼발을 끌어와 왼발의 아치를 오른발의 안쪽 복숭아 뼈에 붙이고 몸을 구부립니다. 홑 디딤새는 뒤꿈치부터 제1종족골, 엄지발가락 순서대로 한 박으로 디디는 발사위입니다. 오른쪽 발뒤꿈치가 닿자마자 두 무릎을 구부립니다. 왼발 뒤꿈치를 딛고 두 무릎을 구부립니다. 겹 디딤새는 뒤꿈치부터 제1종족골, 엄지발가락 순서대로 딛는데 한 발을 두 번씩 디디는 발사위입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부터 디디며 왼발을 바닥을 쓸듯이 끌어와 오른발 안쪽 복숭아 뼈에 붙입니다. 뒤이어 바로 오른발 뒤꿈치부터 디디며 왼발을 쓸듯 끌어와 안쪽 복숭아 뼈에 붙이며 두 무릎을 구부립니다. 도듬새는 뒤꿈치를 살짝 들며 앞으로 가는 발사위입니다. 뒤꿈치를 살짝 들고 돋아줍니다. 맨손 춤사위에는 10가지의 사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사위입니다. 마지사위는 5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무대 밖에서 무용수의 정신적 준비 단계, 둘째는 무대에 인사하는 등단 단계, 셋째는 관객을 환영하는 봉영 단계, 넷째는 무대를 열어준 공간에 감사하는 환경 단계, 다섯째는 왕림하신 관객에게 동감하시자고 여쭙는 인사 단계입니다. 다스림 사위는 호흡을 가다듬어 준비하는 사위입니다. 여자는 오른손, 남자는 왼손으로 다른 손을 감싸 안고 읍하는 자세이며 우주 삼라만상의 기와 인간의 조화로움을 위하여 감성을 순화하고
우주의 포용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위입니다. 건드렁 사위는 한쪽 팔을 수직으로 들어 겨드랑이를 움직이며 앞뒤로 디딤새하면서 왼오 사위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회사위는 양팔을 수평으로 들고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디딤새하는 사위입니다. 회의 뜻은 옷을 걸어놓는 긴 대나무 거리입니다. 인류는 옷을 개인의 지위, 권위, 직책 등을 표현하는데 회의 옷을 걸어둠으로써 자기 색깔을 잠시 맡겨놓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용수와 관객 사이의 관념, 편견 등의 욕구를 내려놓고 편안함으로 감동적 동감을 유도하는 의미의 춤사위입니다. 곁머리 사위는 두 팔을 양옆으로 들어올려 머리 위에서 손바닥을 살짝 벌려서 마주보게 하였다가 한 손은 귀 옆으로, 다른 손은 가슴과 겨드랑이를 감싸면서 내리는 사위입니다. 꽃봉우리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맴채사위는 양팔을 수평으로 들고 제자리에서 잔걸음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도는 사위입니다. 동서남북을 두루 아우르는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너나들이 사위는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 안고 마음을 주고받듯이 양팔을 안팎으로 비트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포옹을 닮은 자세를 통해 상생의 의미를 뜻하는 동작입니다. 반선 사위는 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반쯤 선 상태로 두 팔을 겨드랑이가 열리게 머리 위로 들었다가 몸통을 살짝 틀면서 한 팔은 앞으로 내리고 다른 팔은 뒤로 내리면서 앉거나 무릎으로 앉은 자세에서 반쯤 일어나는 사위입니다. 여백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안가조촘 너울채 사위는 앉은 채로 팔을 앞으로 뻗어 겨드랑이를 너울너울 움직입니다. 기약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엎드려 놓을 채 사위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배꼽과 허벅지가 닿게 엎드려 팔을 뻗어 겨드랑이를 너울너울 움직입니다. 자연의 순환, 물결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칼춤 사위는 14가지의 사위가 있습니다. 외늘름 사위는 한 팔만 옆으로 펴고 손목으로 검을 한 바퀴 돌립니다. 의견의 의미를 가진 동작입니다. 양늘름 사위는 양팔을 옆으로 펴고 양손의 검을 손목으로 한 박에 한 바퀴 돌립니다.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뜻하는 동작입니다. 겸늘름 사위는 양팔을 옆으로 펴고 양손의 검을 손목으로 한 박에 두 바퀴 돌립니다. 폭넓은 대화를 증폭시키자는 뜻을 가집니다. 안가조춤 사위는 뒤꿈치가 들린 상태로 몸을 반쯤 굽히고 앉아서 몸을 움직입니다. 불가의 하심, 유가의 겸양지덕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우름 사위는 상대와 어깨를 대는 듯하게 하며 한 팔은 팔꿈치를 수평으로 들고 다른 팔은 겨드랑이의 위쪽 사선으로 들었다가 손목으로 검을 한 바퀴 돌리면서 내립니다. 이후 맴체 사위로 마무리합니다. 평화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고사사위는 두 발을 같은 방향으로 딛고 서서 뒤꿈치를 들면서 한 팔은 위쪽 사선으로 높이 들고 다른 팔은 어깨선 높이에서 두 검을 손목치기 합니다. 양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대화를 통한 소통의 의미를 가집니다. 두루엎금 힘체 사위는 왼발로 마루를 짚고 오른발로 왼다리를 휘감아 돌면서 왼팔은 어깨선에 둡니다. 오른팔은 머리 위 왼쪽으로 크게 휘감으며 두루두루 보듯 왼발을 축으로 돌며 움직입니다. 불가의 무상무념의 마음으로 주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를 가진 동작입니다. 겨드랑이 추임새 사위는 양팔의 겨드랑이에 검을 낀 후 두 팔꿈치를 움직여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흥취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겹도르의 사위는 왼쪽 사선으로 오른발 무릎을 가볍고 경쾌하게 들어 종종 걸음으로 원을 그리며 나갑니다. 오른손의 검은 수직으로 높이 들고 왼손의 검은 수평으로 들며 외늘름 사위를 합니다. 멋을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가세지르기 사위는 양팔을 수평으로 벌렸다가 머리 위로 모으면서 두 검을 교차시켜 가위 형태를 만들고 원을 그리며 도는 동작입니다. 동맹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해달 사위는 오른발 무릎을 돌면서 오른팔을 머리 위로 휘감고 검을 외늘름 사위하면서 한 걸음 딛습니다. 다음 왼발 무릎을 들면서 왼팔을 수평으로 검을 외늘름 사위하며 한 걸음 걷습니다. 두 무릎에 오금을 주면서 양늘름 사위를 하고 전신을 회전하며 걷는 동작입니다.
천지합일의 의미를 가진 춤사위입니다. 외도리깨 사위는 한쪽 검은 팔꿈치를 수평으로 하여 들고 다른 검은 전신을 회전하며 팔을 펴니다. 검을 머리 위로 펼쳐 외늘름 사위를 하다가 앉으면서 허리에 끼웁니다. 걸음걸이는 원을 그리며 걷습니다. 무용수를 통해 하늘과 땅과 화합하고 감사를 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겹도리깨 사위는 양팔의 두 검을 동시에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며 허리에 끼거나 머리 위에서 겹늘름 사위를 하는 동작입니다. 도리를 배우고 습관화하여 완성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인사사위는 모든 춤사위를 마치고 숨을 고르며 두 검을 마루에 수직으로 꽂듯이 대고 마무리합니다. 검무의 신성한 매개인 검에게 감사를 전하는 춤사위입니다. 창안자 한성준에서 강선영으로 이어지는 동안의 명칭은 검무였지만 2002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과정에서 경기검무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3대 보유자인 김근희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검무는 이제 보존회가 11년도에 생겼고, 보존회도 그 문화재가 되기 전에 보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존회에서 보존회 회원들이 지금 이제 경기검무를 배우고 있는데, 그 배우는 저거는 연습은 일주일에 2번씩 하고, 그러면서 그 교과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장고장단도 그런 것도 배우고, 박자관념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오고, 어떻게 해야 자세가 똑바르고 고개 들지 말고 내린다 하는 이걸 세밀하게 이제 하는 저것도 있고, 장고장단, 발 디딤새, 도둠새, 겹 디딤새, 뭐 저기 뭐야 완자놀이, 뭐 디딤새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일주일에 2번씩 저걸 하게 지금 배우고 있죠. 공연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축제 형식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들은 전부 만나서 같이 하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초청 공연이 있다든가 자기가 개인 발표를 한다든가, 또 뭐 우리 제자가 뭐 지방에서 뭐 공연한다 그러면 다 가서 경기검무를 같이 쳐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인류가 살아서 먹이를 저거 하려면 검이 필요했을 거고, 우리 생활문화에서 온 가장 어느 무용보다 승무, 살풀이, 보dom도 제일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그냥 끊어질 듯 하지만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 와서 오늘날에 온 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증시조이신 한성준 선생님께서 그 지금 우리의 전통무용을 전부 하는 게 그분의 작품이 많은데, 경기검무가 우리 한국에 뿌리면서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많은 사람한테 전파시켜서 저변학대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깊게 연구를 해서 우리의 그 가장 깊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검무는 세대를 건너며 여전히 엄숙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촘촘하게 엮이며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짚습니다. 나아가 우주 만물과의 합이 돋보이는 무용예술, 경기검무입니다.